결혼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같은 집안인데 누군가는 가족이고 누군가는 그냥 참고 써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시댁에 가면 늘 부엌으로 갑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게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끔은 찬밥을 먹고 어떤 날은 수저가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아이고, 있는 거 먹어야지. 며느리는 다 그런 거야.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원래 그런 분들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계속 참기만 하는 사람이 된 건지 헷갈려집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괜히 기대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막상 도착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부엌으로 향하고 냉장고를 열고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찾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비슷한 말투입니다. 아이고, 손 빠른 사람이 하는 게 낫지. 며느리가 좀 움직여야 집안이 돌아가. 그 말에 특별한 악의가 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손님이 아니라 일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형님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제사 준비할 때도 그렇고 명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행을 간다고 하고 개인 일정이 있다고 하고 그 말들은 늘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 다 바쁘지. 이해해야지. 그 이해는 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다가 식탁에 앉을 자리를 찾습니다. 이미 자리가 없거나 남은 자리에 조용히 앉습니다. 어떤 날은 반찬이 거의 없고 어떤 날은 수저가 없습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저는 웃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입에 붙은 지 오래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에게 말을 꺼냅니다.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설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또 형님 안 왔어. 나 혼자 준비했어. 남편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늘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건 형님 성향이야. 우리가 이해해야지. 제가 묻습니다. 그럼 나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좀 참으면 집이 조용하잖아. 그 말이 집을 위한 말인지 침묵을 요구하는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제삿날이었습니다. 형님은 오지 않았고 아주버님만 혼자 왔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주버님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가 병원에서 성인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제 아이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아이도 한번 검사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말투는 가볍고 표정은 오히려 신이 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좀 까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학교에서는 얌전하대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ADHD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의사도 아닌 사람이 아이를 두고 진단을 내려버리는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병 아닐 겁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흥분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괜히 더 크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의사에게 들은 것도 없고요. 괜히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면서도 이 자리가 제삿날이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잠시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기분 나쁘게 들렸으면 미안해요. 그 말이 사과였는지 그냥 넘기자는 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과 제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그대로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김장하러 갔고 제사 음식하러 갔습니다.
다만 아주버님을 마주치기 싫어서 제사 시간에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걸 두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피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제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겪게 될 일이 이 모든 생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줄은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입장은 말했고 선을 그었고 더 이상 꺼낼 이유가 없는 일이라고 혼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댁에 갔을 때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고 할 일하고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형님이 시댁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네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아 이야기로 엮일 일도 없고 아이 때문에 일정이 바뀔 일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사 준비할 때도 잘 안 보였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김장하는 날에도 별일 없는 주말에도 형님이 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정이 바뀌었나 보다 했습니다. 굳이 의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형님은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셨고 차를 마시면서 집안 이야기를 듣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날 제삿날에 아이 얘기 나왔다면서요? 아주버님을 보며 한 말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무슨 얘긴지 알아듣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머쓱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내가 괜히 말 꺼냈지. 그 괜히라는 말이 마치 제가 과하게 반응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나한테도 그 얘기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없을 때 아이 보고 ADHD 같다고 말하더라. 남편의 말투는 심각하지도 문제 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 전달 같았습니다.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 그 말이 제삿날에 들었던 그 말과 똑같이 겹쳐 들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병 아닐 거라고 이미 말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경험 얘기한 거겠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미 제 손을 떠났다는 걸 말입니다. 며칠 뒤 다시 시댁에 갔을 때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대요. 누굴 향한 말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말은 더 이론처럼 들렸고 조언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부모가 괜히 아니라고만 하면 아이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분명한 평가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형님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 가진 입장도 이해는 가요. 자기 아이인데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이미 판단은 끝난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 계신 자리에서는 조금만 참았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선을 그은 이야기였고 다시 설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버님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꺼낸 사람은 아주버님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상하다고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도 괜히 집안 분위기 더 안 나빠지게 하려는 거 아닐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 나는 분위기 망친 사람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자. 그 말이 넘어가자는 말인지, 다시 참으라는 말인지는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에서는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먼저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괜히 또 그날 이야기가 다른 입으로 돌아올까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형님은 점점 자리에 익숙해졌고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의 말이 점점 기준이 되고 아이를 매일 보는 제 말은 조심해야 할 말이 됐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어떤 말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꿔다니면서 조금씩 모양을 바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끝에는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